안녕하세요, 편집중 고양입니다. 제가 최근까지 모바일 동영상 편집 어플 블로의 사용법 이걸 강좌로 해서 계속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정말 강력한 편집 툴 중에 하나인 키네마스터를 블로와 함께 요일별로 나눠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미 출시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게 이제 모바일 편집 툴 중에서는 탑3 안에 든다 라고 말해도 될 만큼 확실히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앱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앱들을 접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격, 그러니까 구독료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인터페이스나 또는 기능적인 부분들, 또 초보들이 사용하기에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키네마스터의 구독료, 그리고 전체적인 UI, 그리고 소스에 관한 지원 여부, 얼마 정도의 방대한 소스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초반에 계속 이렇게 가격 변동이 조금씩 있었는데 작년까지 제가 썼던 연 구독료, 그러니까 1년 동안 미리 결제를 하고 쓰는 구독료가 25,000원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블로그 같은 데서 이렇게 언급을 했을 때도 25,000원이면 너무 저렴한 가격이다, 제 기준에서는 한 5만원 정도에서 7만원 정도 돼도 충분히 돈을 쓸 만큼의, 소비자 입장에서 돈을 쓸 만큼의 가치 있는 앱이다 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그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근데 문제가 작년 9월달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인상을 합니다. 무려 15만 5천 원이라고 인상을 해버리죠. 제가 썼던 금액에 비하면 한 6배, 6배 이상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어플은 아니에요. 솔직히 15만원 돈이면 아싸일 더 전문적이고 괜찮은 PC용을 써도 괜찮고, 여분적으로 조금 남는 금액이라 조금 보태서 쓸만한, 블로처럼 쓸만한 어플을 또 모바일로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금액이에요. 근데 이게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용자들이 그렇게 느꼈나봐요. 그래서 불만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구독 해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죠.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그런 분들 엄청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하고 나니까 키네마스터 쪽에서 이렇게 타격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정확하진 않지만 제 기억에 이번 연도 1월 달쯤인가 이게 할인이다 어쩌다 해서 99,000원으로 내립니다. 거의 10만원 돈 정도로 내립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측정하기에는 그 가치성이 그 정도 못해요. 이 앱이 정말 잘 만들어진 앱인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효과가 미비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3월의 둘째 주였나요? 49,000원으로 내려요. 49,000원. 정말 제가 볼 땐 적절한 가격인데, 참 안타까운 건 왜 초반부터 신중하게 가격을 측정해서 연 구독료를 5만원 정도로 맞추지 않았나. 반면에 좋은 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아직 결제를 안 한 분이나 키네마스터를 접하지 않았던 분들은 49,000원의 금액으로 이걸 갖다가 연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49,000원, 그러니까 약 5만원이면 충분히 가치가 되는 어플이긴 한데,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느껴질지 일단은 시스템부터 UI,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의 방대한 소스들을 제공하는지 그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을 하면 전체적인 UI는 이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여기 보이는 설정을 가서 해볼 게 있어요. 먼저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일단 고급 설정 가서 보시면 이런 것들은 다 알아서 기호적으로 만들면 되지만 60프레임으로 하는 거는 활성화 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새 프로젝트 눌러볼게요. 보다시피 여러 개의 비율이 나오죠. 예를 들어 9:16과 16:9가 제일 이상적으로 자주 많이 쓰는 비율입니다. 저는 16:9로 선택을 해서 파일 하나를 불러드릴게요. 자, 이게 전체적인 UI예요. UI고 요 밑에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타임라인, 그리고 미리 보기. 재밌는 게 이 메뉴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형태의 다이얼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좌측에 뒤로 돌리기, 그러니까 재생을 뒤로 돌리는 게 아니고
작업의 뒤로 가기입니다. 그리고 캡처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동영상이나 오디오를 페이드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거 파일 하나하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페이드를 입힐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밑에 이제 뭐 자막이나 스티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면 너무 칸이 부족할까봐 이렇게 만들어 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올라온 파일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리스트화로 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스크롤 할 때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얘는 좀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많이 할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있고 이쪽 기능을 봐도 상당히 있을 건 다 있어요. 정말 뭐 파일을 교체하는 것부터 트림이나 분할 같은 건 기본이죠. 그리고 믹서라든지 속도 조절, 속도 같은 경우도 뒤로 앞으로 음정 유지도 가능합니다. 기능적으로는 좀 알차게 잘 되어 있어요. 리버스, 그러니까 뒤로 돌리는, 재생을 뒤로 하게끔 만드는 거죠. 펜줌 같은 경우도 화면을 좀 더 확대하거나 줄이거나 어떤 부분만 좀 커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클립 그래픽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 파일을 꾸며줄 수 있는, 다른 테마처럼 바꿔줄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어요.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색감을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상세 볼륨, 구간에 따라서 볼륨을 크게 하고 작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볼륨까지는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비디오 추출, 오디오 추출도 있고요. 변환을 하거나 여러가지 EQ, 음성 같은 경우를 좀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인데 마이크가 좀 시원치 않다면 이 기능도 꽤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수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고, 만약에 앞에다가 이미지를 또 이렇게 부르거나 또는 영상을 불러서, 약간 블로로 치면 PIP 기능이죠. 앞에다가 뭔가를 합성하게 되면은 크로마키까지 다 가능합니다. 크로마키까지 다 가능하고 자동으로 배경을 지울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상당하죠. 자, 여기서 보면은 미디어는 말 그대로 여기 메인에 파일을 불러내는 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음악과 효과음, 그리고 자신이 저장해 놓은 폴더에 저장해 놓은 것까지 불러드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녹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녹음을 따는 거예요. 나레이션을 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UI를 대부분 모바일 동영상 편집 어플들은 PC용처럼 유사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유사해야지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PC는 PC다운 입력 도구들이 확실히 정해져 있잖아요. 마우스, 키보드, 또는 부수적으로 또 연결할 수 있는 다이얼이 달려있는, 또 단축키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키보드들도 있고, 하지만 모바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펜이나 손가락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저는 모바일용 어플들은 이런 식으로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건 기호적인 문제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수많은 어플들을 써봤지만 PC하고 닮게 하느라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키네마스터는 이런 쪽으로는 잘 만든 것 같아요.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보면은. 자, 미디어 같은 경우는 PIP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합성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나 영상물을 갖고 나오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효과는 제가 좀 자주 쓰는 거죠. 화가 많이 난 얼굴이야. 제가 이런 걸 해놔갖고, 카페 앞에서 이런 걸 해놔갖고 얘가 화가 났었어요. 이때. 이런 식으로 효과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티커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스티커들도.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자막이죠. 자막 같은 경우도 폰트가 조금 이따 살펴볼 건데요. 폰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손글씨로 그리는 거예요. 이런 컬러도 자기 멋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지우개나 이런 것들도 다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펜이 지원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경우라면 좀 괜찮은, 그리고 이렇게 쓸 때도 뭔가 이렇게 픽셀이 깨지는 느낌이 아니고요. 좀 깔끔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봤죠? 자, 이제는 소스를 좀 봐야 돼요. 소스라고 하면 이제 배경음악이라든지
또는 효과음, 이미지, 스티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있냐 없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초보 같은 경우면 이런 파일들을 구하러 다니는 게 더 힘들어요. 많이 보유할수록 다양한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소스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뭐 능숙하게 하는 분들, 전문가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뭐 어느 정도 이걸로 밥벌이를 한다라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유료 사이트에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미지나 음원을 돈 내고 구입해서 쓰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SS 스토어를 한번 가볼게요. 이 스토어는 키네마스터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전용 스토어인데, 자, FX부터 보죠. 이게 정말 방대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놨잖아요. 나눠놨음에도 방대한 양들이 있어요. 그나마 FX는 이런 효과들이 많지 않은 거거든요. 그나마. 자, 이거는 이제 변환 효과죠. 장면들을 전환할 때 쓰는 효과들. 예, 넘쳐나요. 정말. 또 종류대로 나눠놨죠. 제가 이걸 써봤을 때는 PC용하고 비교하는 거는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아닌데 모바일용 중에서는 얘처럼 영상을 예쁘게 멋있게 꾸밀 수 있는 그런 도구들, 소스들이 많은 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정말 많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커도 보면은 이렇게 넘쳐나요. 넘쳐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대단하죠. 음원 같은 경우도 보시면 무료 버전이 있고, 이렇게 보면 무료라고 적힌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프리미엄이라고 돼 있는 게, 이제 프리미엄이 유료, 구독료를 내고 쓰는 사람들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무료는 사실 쓸만한 게 아닌 게 워터마크가 너무 크게 바뀌었어요. 바뀌어갖고 그거는 쓰기가 좀 애매해. 쓰더라도 유료가 낫죠. 자, 이런 음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효과음이죠. 이게 좀 귀찮은 게, 처음에 이 앱을 구입하면은, 또는 이제 구입을 했지만 디바이스를 바꾸게 되면은 이걸 일일이 들어보고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 게 좀 번거롭긴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뭐 이거는 다른 앱들도 비슷하니까 그렇다 치고 단점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이것도 넘쳐납니다. 다른 효과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비디오 파일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뭔가를 만들고자 할 때 상당히 유용해요. 이런 소스가 있으니까 정말 아이디어하고 센스가 중요한 거지, 다른 건 뭐 크게, 물론 전문가 영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초보자가 전문가를 흉내낼 수 있을 정도의 소스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에 맞는 이미지를 골라서 다운로드 받아놔서 쓰면 되는 거예요. 텍스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국어도 엄청 많이 있는데 이 폰트 많은 게 참 좋죠. 특히 여성분들은 또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니까 그런 글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런 폰트도 많이 있고, 재밌는 것은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일본어, 아랍어까지 있어요. 중어는 뭐 그렇다 치고 태국어도 있어요. 타밀어는 뭐야? 네? 넘쳐나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키네마스터가 국내 중심으로만 나온 앱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키네마스터가 해외 어디 업체에서 만든 어플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키네마스터는 토종이에요. 토종. 그러니까 자랑스럽죠. 어떤 부분에서 국뽕으로 얘기하면 자랑스러운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완벽에 가까운 어플을 내놨다는 게 조금은 자랑스러운 그런 쪽 부분이 아닌가. 물론 여가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다운로드 횟수도 엄청난데, 그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별의별 국가의 랭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선택권이,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쓸 때는 한국어 또는 디스플레이, 좀 뭔가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이런 거, 또는 뭐 영어 쪽 이런 걸 쓰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언어가 많다는 거는 요즘은 글로벌하게 외국어 많이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 많잖아요. 뭐 특히 일본어라든지 중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어플이 얼마나 쓸만한지 기본적인 거를 일단 체감을 해봤는데, 제가 수년을 쓰면서 강의 같은 걸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 어플은, 키네마스터는 초보자들도 상당히 쉽게 빠르게 배우더라고요.
빠르게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도 조금 손쉽게 가르칠 수 있었고, 짧은 시간 내에 배우는 분들도 워낙 쉽게 배우셔서 이거는 정말 초보에게 딱 맞다, 괜찮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본질적으로 우리 초보자분들이 요걸 썼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용법을, 컷 편집부터 매우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블로 사용법을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